자 이제 특징주는 간단히 좀 살펴봤고 이번 주 있었던 것들 네. 이 중에서 이번 주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특징적인 얘기가 원자재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천연가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원자재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이게 가격 급등과 관련된 얘기 네. 그리고 또 중국의 전력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걸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자 그런데 이거를 이해하는데 히스토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잠깐 제가 좀 준비를 해서 요거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과 호주가 최근에 갈등을 빚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서로 좀 원투펀치를 주고받고 있는데 요 얘기를 좀 예전 히스토리부터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해줘요. 쉽게 할게요. 예. 중국에서요. 이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1대1로라는 얘기가 있어요. 중국의 정책이죠. 네, 1대1로. 이게 사실 2013년도부터 네. 시진핑이 이야기를 했던 건데 2014년, 15년 뭐 이럴 때 사실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사실 하기 전부터 뭔 소리야? 기자 준비를 좀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근데 기자 준비를 하면서도 1대1로 얘기를 정말 많이 그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1대1로와 관련돼서 호주가 거기를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그 1대1로 중국이 막 추진하겠다 막 하면서 호주랑 손잡고 둘이 사이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지. 사이가 자기네 거 좋았어요. 따라주니까 네. 좋지 뭐. 이 1대1로가 뭔지는 뭐 간단히 설명을 좀 붙이겠습니다. 따로 지금 설명 안 할게요. 지금 이거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예전에 실크로드라고 있잖아요. 네. 무역 제품을 운송하는 루트, 그 루트. 현대판 싱크로드 정책.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육상의 루트와 해상의 루트, 이 루트를 잘 만들어서 하나의 큰 경제권,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권을 만들겠다. 거기에 호주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정말 많은 국가들이 꼈는데 호주도 뛴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호주가 사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 특히 왜 그러냐면 중국이 호주는 뭐 자원이 많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긴 자원 넘쳐나는 땅덩어리잖아요. 네. 그 많은 자원들을 사주는 최고의 VVIP가 중국이에요. 고객님. 네. 그러니까 중국은 뭐 호주에서 뭐 좋은 제품 많이 가져가고 그렇겠죠. 호주 입장에서는 어이구 이거 사주시냐 고객님 감사하죠. 이런 관계였단 말이죠. 좋은 관계네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관계였는데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코로나가 기점이에요? 그래요. 코로나가 기점입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당연히 뭐 중국에서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은 아니라고 하고 네. 미국이나 중국에서 했다고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래서 호주도 일단 뭐 응당 뭐 당연한 얘기인데 중국 쪽에 바이러스 발생 과정에 대한 조사를 요청을 한 거죠. 우한 쪽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건 약간 반대. 근데 뭐 요청을 했대요. 예. 근데 여기서 중국이 당연히 싫어하지. 발끈한 거죠. 이것 봐라 이놈들이 이 VVIP 고객님한테 이런 걸 그렇게 되는 거네.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호주에 그 있는 중국 대사관 있죠. 네. 이 중국 대사 쪽에서 호주 정부에 약간 화가 나가지고 뭔가를 요청하는 14가지의 항목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구사항. 근데 이게 다는 말씀 안 드리겠고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이게 좀 호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들이에요. 이거 본드 14개 짝 보니까 간섭하지 마라 이건데. 그게 좀 세요. 뭐냐면 위구르, 홍콩, 그렇죠. 되게 중국에서 예민한 문제죠. 그렇죠. 이런 대만 이런 문제에 간섭 마라. 내정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반중 분위기 주도 마라. 뭐 그리고 언론에서 중국의 적대적 보도를 막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역시 같이 장난 아니야. 그리고 화웨이가 호주 5G 사업에 참여하는 거 막지 마라. 그리고 뭐 빅토리아주 주정부 그 호주의 한 주 정부에 1대1로에 참여했다는 거 협정이 있었는데 그거 막지 마라. 이 주가 하려고 하냐. 그리고 구체적인 것까지 뭘 막지 마라. 그리고 뭐 중국 언론인과 학자들의 비자를 취소하지 마라. 세다. 뭐 중국 호주 총리가 코로나19 기원을 조사하는 거 주장하는 거 이거 철회하라.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 제가 올려드릴 텐데 이런 내용들을 거의 반협박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역시 공산당. 엄청나죠. 발음 위험한 거 아닙니까? 진짜 공산당. 정직명 게임 공산당이야. 그 뉘앙스가 민주주의가 아니잖아. 그래서 중국을 적으로 돌리면 중국도 적으로 돌아설 거야. 완전히 대놓고 이렇게 호주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완전 틀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말만으로 끝낸 게 아니라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게 호주에서 수입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수입품에 관세 폭탄을 때려버려요. 실제 세금을 매기는 거죠. 야, 이거 실제로 옮겼네 액션으로. 내용이 호주산 보리에다가 81%를 때립니다. 그리고 호주산 소고기, 목재, 와인 많이 수입하는데 요거를 중단을 시켜버려요. 이것들이 메인이군요. 요거 중단시켜버려요. 호주산 뭐 소고기도 뭐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도 호주산 랍스터가 유명한가 봐요. 그렇대요. 이 랍스터도 중금속 오염이다 하면서 이거 중단시켜버립니다. 트집이네. 네, 이렇게 관세를 엄청 때리고 수입을 중단시키고 이러니까 호주도 골치 아파진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코로나19의 원인 조사를 했다는 거 요게 갈등의 뭐 유일한 원인 같은데 그런데 요게 알고 보면 사실 내막이 또 있다는 거예요. 아, 요거 보면 뭐 어떤 얘기였냐면 네. 호주에 호주 북부에 중국 쪽이죠. 거기에 다윈항이라는 항구 마을이 있어요. 그런 게 다윈항. 있어요. 찰스 다윈 아시죠? 알죠. 고 이름 딴 신화는? 그 동네인데 예. 이 다윈항이 호주 북부에 있는 항구 도시거든요. 예. 근데 이게 위치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유, 중국이 원유 많이 수입해요. 그렇죠. 그 엄청나게 많이 소비를 하잖아요, 또. 근데 그 80%가 지나가는 말레카 해협이라고 있어요. 예. 아마 국제 뭐 정치에 관련된 얘기들 많이 들어보시면 말레카 해협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레카 해협하고 인도네시아, 거기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 루트. 아, 완전 허브네요. 요쪽을 바로 바라보는 그 요지예요. 요지고 지정학적으로. 거기다가 지정학적으로 그렇고 실제로 2,500명의 미군 해병대가 주둔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는 호주 유일의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 여기예요. 아, 그렇군요. 호주 유일의 미군 기지.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태평양에 이 작전을 하는 거점 중에 하나가 요 다윈항이거든요. 아, 여기 미국이 또 엮여 있군요. 그렇죠. 어. 이게 민감한 겁니다. 자, 그런데 2015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다윈 항구를 랜드브릿지라는 기업이 4억 불을 내고요. 네. 호주 지방 정부로부터 돈을 막 내고 99년간 임대를 빌려요. 임대도 90. 호주 이런 일이 좀 되는 건지 몰랐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느 나라 회사예요? 이게 중국 기업이에요. 아. 랜드브릿지라는 데가 중국 란차오 그룹의 예청이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 사람이 소유한 기업이래요. 그런데 이 예청이 중국의 군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있는데 중국이 끼어들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전략적인 호주의 항구,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그 동네 네. 거기에 중국 군부가 그 항구를 99년간 100년간 빌렸다는 거예요. 이건 빌린 게 아니라 그냥 거의 그냥 있겠다라는 거네. 그러니까 미국은 당연히 발끈하지 않겠어요. 싫어하지. 그래서 당시에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오바마 때. 아니 호주는 뭐 중국의 위협에 왜 이렇게 무신경해요? 하면서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낸 거죠. 호주가 그 사이에 끼어 있군요. 그러니까 호주는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어떤 움직임을 보였냐면 외교를 되게 잘하겠다. 그래서 18년도에 주요 인프라 보안법이라는 걸 가결시킵니다. 그런 법률 거죠. 하나를 통과시켜요. 내용이 뭐냐면 외국에서부터 인프라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안전보장, 그 안전과 관련된 어떤 리스크가 있다면 네. 리스크를 줄이도록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강제로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을 통과시켜요. 그럼 조건부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네요. 그렇겠죠. 네. 다윈항에 문제가 생기면 니네 아무리 협약을 맺은 것처럼 임대를 해준 거지만 우리가 뭔가 명령해줄 수 있어. 이런 걸 통과시킨 거고요. 20년도에 또 법률을 하나 만드는데 그러니 무슨 내용이냐면 그때 20년 4월에 작년에 올해죠. 올해 4월에 중국의 1대1로랑 관련해서 호주에 도시 하나 있거든요. 빅토리아주. 아까 말했던. 아까 얘기했던. 그렇죠. 빅토리아주랑 중국이랑 협정을 하나 맺었어요. 1대1로 관련해서. 네. 그런데 이거를 무효화한다는 발표를 내립니다. 올해. 중국이? 아니, 호주에서. 호주에서. 그럼 중국하고 약간 등질라고 하는 거네. 그래서 아까 그 14가지 중에 하나가 빅토리아주의 주정부의 1대1로 참여를 막지 마라. 또 호주가 중국 건든 거네요. 요거랑 지금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중국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호주 입장에서는 미국도 신경 써야 되고 하니까 네. 중국의 다윈항 이 임대를 네. 좀 견제할 수 있을 만한 장치들, 그리고 빅토리아 주정부랑도 이거 중국이랑 한 거 요거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중국한테 이렇게 센 척을 하려면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얘기 조금 더 들어보시면 네. 여기에 끝난 게 아니라 호주에서는요 군사적인 움직임까지 해요. 이건 센데. 세게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올해 4월달인데 5억 거의 6억 불 가까이 들여서 군사기지 4곳에 수송기 활주로를 연장하고 해병대 훈련 시설 건설하고 거기다가 미국이랑 합동 군사훈련까지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계속 세게 나가는 거예요. 미국 쪽으로 더 가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호주가 할 수 있느냐? 이제 갑질을 하는,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최고 고객한테 그렇죠. 드릴 수 있는 그런 거. 요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요? 얘기를 보면은 중국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주 쪽에서 들여오는 주요 수입품들의 뭔가 다 딴지를 걸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석탄이 있고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석탄 기억을 해두시고 와인이 있고 뭐 귀리가 있고 목재가 있고 랍스타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규제를 하면 호주가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호주가 못 버틸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려고 압박한 거죠. 그런데 호주는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호주가 오히려 중국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는 무기가 한 방 있었다는 거죠. 뭔가요? 철광석. 이거 철광석. 새로운 요게 호주의 필살기였던 겁니다. 이게 있어가지고 호주가 이렇게 세게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보시면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 광석은 중국이 철광석의 60%를 호주에서 끌어오거든요. 대체로 다 가져온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 40%가 인도랑 브라질이에요. 그런데 인도 브라질 쪽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광산이 제대로 안 들어가요. 네. 생산이 잘 안 되고 게다가 품질도 호주보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인도 브라질 쪽에는 그 들여와도 가공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야, 이게 역으로 갑질한 거네. 게다가 중국과 거리도 브라질보다 당연히 호주가 가깝죠. 그럼 돈이 덜 들죠. 그래서 호주 쪽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랑 호주랑 약간 지금 중국에서 선빵을 때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호주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 철광석 가격 올릴 거야. 그래서 실제로 더블을 넘게 올렸대요. 야. 수출 철광석을 더블 넘게 90불대 있던 걸 거의 더블 넘게 올렸는데 그래서 호주에서는 철광석 요거 하나에서만 연간 1,360억 불 정도를 뭐 더 들여왔다고 합니다.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어쨌든 1,000억 불 넘게 여기서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중국에서 무기는 뭐였죠? 중국은 야 너네 석탄 하지 마. 석탄 하지 마. 와인 안 돼. 랍스터 안 돼. 목재 안 돼. 요렇게 해서 규제해서 이것 때문에 손해 난 거를 다 커버치고 남았다는 거죠. 철광석 하나 때문에. 센 척 할 만한 이유가 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철광석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요? 시나리오를 이미 좀 어느 예상했구나. 그래 철광석 가격을 니네 올려도 우리한테는 카드가 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아프리카 기니가 여기서 등판합니다. 아프리카 기니. 이게 뭐냐면 철광석이에요. 여기에 사만두 광산이라고 있어요. 예. 이 채굴권을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게 철광석이랑 관련 있나 보죠? 이 광산에 100억 톤의 철광석이 있다고 하거든요. 100억 톤이. 예. 이 철광석이 나오는 광산을 어떻게 확보를 했냐면 기니에서 장기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네. 알파 콩데라고 80대 노인네인데 요 대통령이 친중파예요. 아. 그래서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이 광산 채굴권을 넘겨준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만두 광산의 매장량도 워낙에 여기가 많고 100억 톤이니까 게다가 이 철 함량도 호주보다 좋대요. 품질이 좋다는 거죠. 거기다가 생산이나 뭐 운송만 제대로 되면 뭐 호주 철광석 요거는 뭐 메꾸겠다. 메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약간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게 뭐 있긴 한데 이게 내륙이에요. 광산이 육상으로 옮겨야 돼요? 그렇죠. 이거 한국까지 일단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한국까지 가도 사실 뭐 중국의 특기가 인프라 까는 거잖아요. 1대1로 얘기하는 게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송하는 거 뭐 문제 없을 거다. 뭐 그래서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 오케이 좋았어. 자 정리를 보면 중국에서 호주에서 들여오는 거를 다 카트 시켰고 야 호주 니네 버틸 수 있냐? 했는데 호주에서는 버틸게. 근데 너네도 한번 죽어봐라. 철광석 이만큼 올려서 중국에서 부담. 근데 누가 이긴 했는데 중국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철광석 올려. 나 우리 아프리카 기니 거 쓸 거야. 호주 거 안 써. 네, 이런 필살기 카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뭔데요? 예상치 못했던 게 지난달 9월 초에 저희 특징지로도 한번 요거 잡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특징지로 한번 잡았었거든요. 그래요? 기니에서 쿠데타가 발생해요. 그래서 철광석 관련된 철광주들이 좀 움직였었거든요. 기니에서 쿠데타가 발생해서 원래 여기서 철광석이 나오는 광산을 넘겨주기로 했잖아요 중국한테. 그렇죠. 근데 이 대통령이 쫓겨났어요. 장기 집권이라는 단어 들을 때 왠지 느낌이 그래서 이 콩대가 쫓겨났고 이 채굴권을 어쩔 거냐. 그렇지. 이게 망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하나 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중국이 아까 전에 호주로부터 수입 금지했던 게 석탄이 있다고 했죠. 네. 근데 이 석탄까지도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 뭐냐면 중국이 일단은 세계 최대 석탄 수입국이거든요. 그런데 이 수입 석탄의 절반 이상이 호주산이에요. 이야, 이것도 많네. 그런데 호주산 석탄은 수입을 중단을 했다고 했으니까 다른 대체품이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냐면 남아공이랑 콜롬비아산 석탄이에요. 예. 거기서도 석탄을 수입하고 있으니까 뭐 호주에서 들여오는 거 수입 중단 때려버리고 남아공이랑 콜롬비아에서 많이 들여오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남아공이랑 콜롬비아랑 일단 거리 자체도 좀 멀고 또 거리네. 거리가 있고 또 수출 인프라가 좋지가 않아서 네. 운송비도 상당히 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석탄의 품질 자체가 생각보다 조금 안 좋았대요. 구린 거를 네. 그러니까 힘들게 수입해야 되는. 생각보다 호주 석탄을 매니시 중지시켜 버리니까 다른 대체품이 영 시원찮은 거예요. 그러네요.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약간 정치적인 문제라고 봐야 될까? 시진핑이 문제를 키웁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 내년 2월 달에 베이징 올림픽 맑은 하늘을 보여줘야 된다. 뭐 베이징 워낙에 또 공기 안 좋다고 얘기 많잖아요. 또 이런 거 강제적으로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국내 중국에 석탄 발전을 규제를 시켜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석탄의 수입은 좀 줄었죠. 국내 석탄 광산 가동 줄었죠. 규제해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석탄의 공급 자체가 확 줄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여기 뭐가 문제냐면 중국의 전기 발전이요. 대부분 화력 발전 쪽이군요. 그렇죠. 석탄 화력 그것도 석탄 화력이 주력이에요. 중국은 이제 알겠어. 원자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어. 석탄 화력이 주력이니까 석탄에 문제가 생겼다. 석탄 화력 잘 안 된다. 완전 다이렉트. 전기가 안 되는 거죠. 전기가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생산이 안 되니까 전력난이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근데 전기는 조금만 모자라도 이거 완전 블랙아웃 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력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 너무 모자라잖아요. 이제 블랙아웃 되면은 망하는 거니까 그렇죠.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 중국 정부에서 블랙아웃 큰일 났다. 그래서 알루미늄 재련소의 가동을 중단시킵니다. 왜 알루미늄이죠? 왜요? 저도 잘 몰랐는데 알루미늄이 전기를 많이 먹는데요. 이 재련소가. 그래서 요거를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알루미늄 나왔었죠. 특징주에. 그래서 요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알루미늄 재련소 가동 중단시키고 여기에 또 전력난이 심각하게 위기가 있는 곳이 저장성, 광둥성, 장수성 여기로 공장이 멈추게 된 일까지 발생해요. 실제로 상당수 기업한테 10월 7일 바로 직전이죠. 조업 중단 통보까지 날아들었습니다. 어디였네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성이 어디냐면 저장성, 광둥성, 장수성 중국의 제조업 핵심 지역이에요. 공장 많겠네요. 여기. 네. 여기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뭐 노무라증권 같은 증권 회사들에서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라는 예측까지. 충분히 그렇게 되죠. 지금 뭐 완전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자,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이번에 호주 얘기를 좀 꺼내 볼 텐데 얘네는 석탄 수출을 중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수출 대금이 좀 줄어드는 피해를 보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광석 가격을 대폭 올리면서 1,000억을 넘게 벌었기 때문에 1,000억 불 넘게 벌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 메꾸고 남아요. 그래서 얘네는 문제가 없어요. 호주는. 지금 중국만 계속 그런 거예요. 네. 반면에 중국은 지금도 죽을 것 같은데 계절이 그렇죠. 계절이 겨울이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석탄을 떼야 되는데 그렇죠. 난방용 석탄이 필요하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지금도 죽겠는데 난방용 석탄도 써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그야말로 노답 상황인 겁니다. 백기 들어야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호주에게 고개를 숙이고 석탄을 다시 수입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어 보이는데 네. 이게 경제적으로는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이게 굴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시기적으로도요. 호주산 석탄을 다시 수입하겠다고 결정을 내려도 배로 옮기니까 시간이 있죠. 이거 한 달은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이번 달 10월 달 안에는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시진핑이 과연 버틸까? 정치적인 지금 이유로. 시진핑도 임기를 연장해야 되는 그렇죠. 찬스이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데. 버틸까? 호주한테 고개를 숙일까? 이런 와중에 전력난이 발생하는 상황. 이 전력난과 엮여서 석탄 가격 오르고 철광석도 지금 약간 이미 많이 올랐고 요런 관련된 원자재 관련된 엮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확 이해가 되네. 요거를 정리를 해두시면은 아마 원자재 관련된 얘기가 들렸을 때 이해가 좀 쉬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듣고 나니까 이제 앞으로 호주한테 중국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요. 이게 딱 한 방에 딱 정리되고 그것만 포인트를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정치적으로도 이게 쉽사리 굴복할까 이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렇죠. 정치와 경제가 이렇게 얽히고 설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몰라. 그러니까요. 계속 이렇게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